안녕하세요. 포스텍 항공과 유한조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회차 강의 SQL과 쿼리 프로세싱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약간 복잡한 SQL 쿼리, 실제 쿼리 예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어, 이해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면서 SQL의 구조랑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금 현재 이 SQL은 실제 데이터베이스, 기업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쿼리 예제를 가져온 그런 예입니다. 굉장히 길죠? 예. 이렇게 SQL을 보면은 이렇게 긴 SQL은 대부분 이렇게 네스티드 SQL, SQL 문 안에 또 다른 SQL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SQL 단위로 한번 나눠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오렌지색이 하나의 SQL 문장이고 그 안에 파란색 색의 또 다른 SQL이 셀렉트 스테이트가 들어있죠. 셀렉트 스테이트먼트가. 그리고 파란색 안에 또 녹색의 셀렉트 스테이트먼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SQL은 우리가 algebraically closed 돼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SQL의 결과가 똑같이 테이블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 SQL 어떤 특정 셀렉트 스테이트먼트의 결과가 테이블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다른 SQL의 인풋 오퍼랜드로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네스티드 SQL 형태의 쿼리 스테이트먼트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녹색 부분에서 select 하면 어떤 테이블을 생성을 하죠. 그 테이블, 여기서 결과로 나온 테이블로부터 또 다른 이 셀렉트를 처리를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셀렉트의 결과가 또 테이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테이블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from 다음에는 어떤 테이블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 테이블로부터 이런 셀렉트 쿼리를 처리를 해라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원래 정말 여기서 쓰인 그 오리지널 그 테이블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테이블이 원래 오리지널 테이블이죠. 처음 가장 깊은 곳에서 쓰였던 셀렉트 스테이트먼트의 from 절에서 쓰여졌던 도쿄 for merged time and date. 요 테이블만 원래 오리지널 테이블이고요. 여기에 있는 테이블의 모든 애트리뷰트와 거기다가 두 개의 애트리뷰트를 더 추가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렇죠? 두 개의 애트리뷰트. ts라는 테이블과 ts라는 애트리뷰트와 빈사이즈라는 애트리뷰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죠? 그 테이블로부터 이런 거를 계산을 하게 되죠. 이런 거를 계산을 하게 돼서 빈 id라는 애트리뷰트를 더 추가합니다. 즉, 이 결과로 나온 테이블의 모든 애트리뷰트를 포함하고 거기에 빈 id를 추가해서 또 다른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그 테이블로 자, 이런 라운드, 에버리지, 캐스트, 에버리지라는 무엇이죠? 이게 애그리게이션 펑션이죠. 그렇죠. 애그리게이션을 하려면은 빈 아이디로부터 정렬을 해서 빈 아이디로 그룹을 해가지고 그룹을 한 다음에 각 다른 애트리뷰트에 이런 애그리게이션 펑션을 계산해라. 그러면 그룹 바이 빈 아이디가 밑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룹 바이 빈 아이디로 어, 그룹핑을 해라. 왜냐? 이런 어 에버리지 같은 애그리게이션 펑션을 쓰려면요. 항상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룹별로 애그리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빈 아이디를 그룹핑을 하고 이런 값들을 출력한 다음에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빈 아이디를 오름차순으로 어센딩 오더를 해라라는 뜻이죠. 자, 또 다른 실제 SQL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QL 같은 경우는 셀렉트가 굉장히 길죠. 네, 셀렉트를 보면요. 이 안에 이렇게 케이스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즉, 이 케이스는 무엇이냐면요. 셀렉트 다음에는 프로젝션,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어, 셀렉트 다음에는 프로젝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애트리뷰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애트리뷰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애트리뷰트들의 그 결과값에 따라서 자, 이 값 혹은 이 값을 이런 애트리뷰트 이름으로 새로 하나 더 추가해라 라는 것이죠. 자, len overlap이라는 애트리뷰트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 그 len overlap이라는 애트리뷰트의 값은 경우에 따라서
이 값이 될 수도 있고 저 값이 될 수도 있고 이 값이 될 수가 있다. 자, 즉 이 케이스 스테이트먼트는 되게 길긴 한데 케이스 when에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len 오버랩에다가 넣어라. 이거를요 우리가 자 이런 user defined 펑션으로 확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user defined 펑션으로 이게 이런 애트리뷰트를 하나 추가해라. 애트리뷰트를 내뱉는 그런 케이스 when 하나의 user defined 펑션으로 줄여버리는 어, 그런 표현 방법이죠. 또 웨어저를 보면요. 웨어에 되게 조건이 많죠. 네, 이 조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조건들을 보면은 이 두 개의 시퀀스 간의 어떤 오버래핑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포함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 후에 나오거나 이게 포함되는 경우죠. 위에 시퀀스에 포함되는 경우고 이게 이건 위에 시퀀스를 위에 요 시퀀스를 커버하는 이게 더 포함하는 관계고요. 그렇죠? 블루가 더 길죠. 혹은 이 블루가 위에 시퀀스보다 뒤에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일 경우 그걸 실행하라. 이거를요 또 이렇게 user defined 펑션으로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 커머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런 user defined 펑션을 지원을 합니다.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SQL을 이렇게 약간 리더빌리티를 증가시키게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이 부분을 다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from 이거랑 조인을 해라 이렇게 해서 조인 on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거를 그냥 from 일반적으로 이런 테이블로 하고 where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추가해라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 위에 것처럼 표현을 해도 되고 밑에 것처럼 표현을 해도 되고요. 예. 자, 이렇게 user defined 펑션 유저가 펑션을 쓴 다음에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서 그걸 SQL로부터 부를 수가 있는 것을 user defined 펑션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user defined 펑션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 값을 스칼라 값을 내뱉는 그런 user defined 펑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해도 이런 펑션도 있고요. 그리고 aggregation 우리 user defined aggregation 펑션을 define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리턴하는 어떤 그런 user defined 펑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의 커머셜 DBMS에서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PostgreSQL도 이런 기존의 이런 언어들을 써가지고 사용자가 새로운 펑션을 define 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오라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SQLite는 user defined 펑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same logical expression, different physical algorithm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SQL은 우리가 사용자가 SQL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질의를 처리할 것인가, what to do를 기술을 하죠. 그리고 쿼리 프로세싱 엔진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how to do를 결정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용자는 이 SQL을 통해서 나는 이런 질의를 처리할 거야 라고 what to do를 기술하면은 쿼리 프로세싱 엔진이 이거를 이런 순으로 처리해라 라고 쿼리 엑스큐션 플랜 트리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조인 같은 경우 특히 아이템 아이템 테이블과 오더 테이블을 이 오더라는 애트리뷰트로 조인해라 라는 경우는요. 이거를 실행하는데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일단 모든 아이템 테이블의 튜플에 대해서 루프를 돌고요. 각 이터레이션마다 오더 테이블에 있는 튜플에 대해서 또 루프를 돕니다. 그래서 오더 테이블의 그 튜플의 오더랑 아이템 테이블의 그 튜플의 오더랑 서로 매치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매치가 되면은 결과로 이제 넣는. 그래서 루프 안에 루프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요 우리가 네스티드 루프 조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 네스티드 루프 조인 같은 경우는요 이 컴플렉서티가 루프 안에 루프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템 테이블 안에 n 개의 튜플이 있고 오더 테이블 안에 m 개의 튜플이 있다면요 이거의 컴플렉서티는 n 곱하기 n 비고 노테이션으로 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말고 해쉬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요 일단 아이템 테이블을 돌면서 데이터를 해쉬 테이블 안으로 넣습니다. 해쉬 버켓 안으로 넣고요. 그 다음 오더 테이블에 있는 튜플을 돌면서 똑같이 해쉬 테이블 안에
넣으면서 같은 해시 버킷 안에 있는 튜플들끼리만 그 매치를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요, 컴플렉서티가요. 자, 아이템에 있는 튜플을 다 해시에 넣어야 되죠. n번 돌아야 되죠. 그리고 5도에 있는 테이블도 5도에 있는 튜플도 해시에 넣으면서 버킷에 넣으면서 같은 해시 안에 있는 튜플들끼리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 n 더하기 m. 즉 이 해시 조인이 컴플렉시티 측면에서는 네스티드 룹 조인보다 더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네스티드 룹 조인이 더 빠르게 처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후 슬라이드에서 그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QL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서 이런 쿼리를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쿼리를 한번 읽어보죠. Find pairs of items that a coworker in documents. 그죠? 어떤 다큐먼트들 안에 텀들이 쭉 저장되어 있는 거죠. 테이블에. 예, 이 테이블에 서 코워커 되는 다큐먼트, 모든 페어의 다큐먼트를 우리가 추출하고 싶다. 이거를요, 여러분 SQL 언어로 여러분이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일단은 코워커 되는 다큐먼트를 처리를 하려면요, 셀프 조인을 합니다. 셀프 조인. 즉 무엇이냐? 셀프 조인이 무엇이냐면요. 자, 다큐먼트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을 A라는 테이블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또 B라는 이름으로 또 인스턴스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든다. 같은 테이블입니다. 같은 테이블을 두 개의 카피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즉 두 개의 이제 같은 테이블 안에 이제 같은 다큐먼트 아이디, 그래서 같은 다큐먼트 아이디는 같고 텀이 다른 예, 그런 텀에 대해서 제가 그 텀 페어를 보여줘라 라는 거죠. 같은 다큐먼트 안에 텀이 다른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를 셀프 조인으로 해야지 이 표현이 가능하지. 만약에 하나의 테이블만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그렇죠. 하나의 테이블에 두 개의 텀. 자, 이거를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에 각각의 텀을 표현해서 다른 텀, 아이디는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find pairs of items that co-worker documents. 자, 이 SQL 쿼리를 이렇게 SQL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내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자, 앞에서 말했던 해시 조인을 쓴 겁니다. 해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테이블로 첫 번째 테이블로 각 튜플들을 해시를 하고요. 해시 버켓에다 넣고 또 두 번째 테이블도 이제 인덱스를 하면서 해시가 매치가 되는 같은 해시 버켓에 들어가는 것들만 비교를 해라. 해시 매치. 그렇죠. 해시 매치로 비교를 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쿼리를 약간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Find pairs of items that co-worker parliament in documents. 그러니까 이게 페어로 나오는 모든 다큐멘트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parliament라는 단어랑 같이 나오는 코워커 하는 거를 출력하라. 이걸로 SQL로 변환시키면요. 아까 그 SQL과 살짝 다릅니다. 즉 아까 그 where 스테이트먼트에서 where절에서 이 parliament가 하나만 더 추가가 됩니다. 텀 ID. 그러니까 텀이 하나는 parliament라 된다. 이거랑 같이 나오는 그렇죠? 같이 나오는 텀. 그러니까 텀 이름은 달라야 되고 다큐멘트는 같아야 되고 그렇죠? 결국 이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거 하나가 아까 그 전에 SQL 스테이트먼트에서 역시 셀프 조인을 썼고요. 그런데 이 컨디션 하나가 추가됐는데 자 보십시오. 해시 조인이 네스티드 룹 조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스QL 서버 이 쿼리 프로세싱 엔진이 자, 이 조건을 추가시키면은 저 조건을 만족하는 다큐멘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A라는 테이블의 튜플로 룹을 돌면서 B 테이블의 튜플을 또 안에서 내부적으로 룹을 돌면서 처리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를 스스로 그를 추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A라는 어떤 테이블에 컨디션을 주면요.
그 컨디션을 만족하는 튜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루프를 돌아도 별로 많은 루프를 돌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시 조인보다 네스티드 룹 조인이 더 빠르게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말고요. 다른 뭐 포스트그레 SQL이라든가 다른 SQL 엔진들도요. 여러분이 SQL 스테이트먼트를 서브미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execution query plan 트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 똑같은 SQL을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죠. 이게 네스티드 루프로 처리를 하나 아니면은 뭐 해시 조인으로 처리를 하나 나오는 결과는 똑같은데요. 어떤 알고리즘을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 수행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쿼리 프로세싱 엔진에 얼마나 똑똑하게 그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쿼리 엑스큐션 플랜을 디자인하냐, 쿼리 엑스큐션 플랜 트리를 만드냐에 따라서 쿼리 수행 속도의 차이가 이렇게 급격히 큰 차이를 낼 수가 있다. 자, 이런 쿼리 알고리즘들은 다른 알고리즘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지만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쿼리 플랜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게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자, 이 세 개의 이 릴레이셔널 알지브라가 똑같은 결과를 내뱉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왼쪽에 어떤 항목과 오른쪽의 항목이 서로 조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것과 조인을 또 하는 건데 이거를 오른쪽부터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과 조인을 한 것. 결과 그거나 왼쪽부터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오른쪽으로 합치는 거나 아니면 세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다 컨디션으로 놓는 거나 이 세 개가 똑같은 결과를 내뱉지만요. 수행 속도는 세 개가 현저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쿼리 프로세싱 엔진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가장 빠른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그 엑스큐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디클레러티브 랭귀지, 우리가 SQL이 디클레러티브 랭귀지라고 했죠. 즉, 사용자가 예를 들면 find all orders from today along with the items ordered 이런 거를 기술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네, 이런 식으로 find all orders from today. 그러니까 오더 테이블로부터 오더 테이블부터 오늘 오더된 거를 다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 오더에 따라서 해당되는 아이템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테이블에 있는 것도 룩업을 하되 오더가 같은 것만 다 찾아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SQL로요. 이것을 이렇게 쿼리 엑스큐션 플랜 트리로 이제 쿼리 프로세싱 엔진이 변화를 시키겠죠. 그럼 아이템도 읽고 오더도 읽는데 여기서 오더에 벌써 이 데이트를 먼저 적용을 하고 셀렉트를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인을 해라 라는 어떤 순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SQL은 what, not how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declarative language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요. 자, 이 세 개의 테이블이 있다. 이 세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이런 SQL을 우리가 실행하고 싶다. 보면요. 이 SQL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는 사용자가 뭘 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얻는 것인가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면은 프로덕트 테이블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퍼체스 테이블이 있고 커스터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세 개를 조인을 하는데 프로덕트 X, 퍼체스 Y, 커스터머 Z. 그런데 프로덕트 이름과 커스터머 이름을 우리가 찾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purchase라는 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urchase의 ID, Y의 ID랑 Y의 ID랑 그렇죠. 여기도 있고 Y의 ID, YD의 purchase ID랑 Y의 product ID랑 그 프로덕트의 테이블의 프로덕트 아이디가 같아야 되고 Y의 커스터머 아이디랑 또 그 커스터머 테이블의 커스터머 아이디가 같고 그리고 프라이스가 100보다 크고 CT는 CT에 있는 거를 다 표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SQL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SQL이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는 그 수행 순서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덕트랑 퍼체스랑 커스터머 이 세 개를 조인을 하는데 이 릴레이셔널 알지브라, 이 쿼리 엑스큐션 플랜 트리는요. 먼저 프로덕트랑 퍼체스를 먼저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를 조인한 다음에 그 다음 프라이스랑 시애틀의 어떤 셀렉션 오퍼레이션을 그 다음 적용을 하죠. 네.
뭐 물론 이게 내부적으로 그 피지컬한 알고리즘들은 다 뭐 아직 보여지진 않은 그런 디테일들은 생략이 돼 있지만은 어떤 순서로 이게 엑스큐션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를 보면 우리가 그거를 순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는 사실 디클래러티브 랭귀지는 아닙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는요. 자, 여러분 그 RDF 아시죠? RDF라고요. 데이터 우리가 어떤 시멘틱을 subject, predicate 그리고 object 주어, 동사, 목적어로 표현을 한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죠. 이런 RDF 스트럭처도 이런 광경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해서 표현을 해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어떤 테이블에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애트리뷰트를 넣고요. 거기다가 그런 난리지들을 계속 저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 난리지들의 커넥션을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조인을 써가지고 셀프 조인을 써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테이블에 테이블 3개의 카피를 만들고 그렇죠. 첫 번째 테이블의 동사는 no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의 동사는 각각의 동사가 이걸 때 자, 첫 번째 테이블의 목적어랑 두 번째 테이블의 주어가 같고요. 두 번째 테이블의 목적어랑 세 번째 테이블의 주어가 같은 이런 식으로 난리지가 커넥션 되는 것들을 찾아줘라. 이렇게 할 경우는 이게 세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조인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이거는 여기 SQL에 기술이 안 돼 있죠. 하지만은 쿼리 프로세싱 엔진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자, 이거를 먼저 nows랑 hold account라는 동사로 predicate로 셀렉션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조인을 하고 그 뒤에 이 어카운트 홈페이지라는 프리디킷으로 셀렉션을 하고 나서 이 나머지 결과랑 이 탭이랑 조인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이제 그 순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피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는 우리가 봤죠. 예, 테이블은 우리 사람의 컨셉츄얼리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스트럭처죠. 데이터의 구조고요. 밑에 내부적으로 피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파일과 포인터로 구현이 됐을 텐데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모른 채 그냥 테이블 간의 이 관계로 그거의 연산으로 이런 식으로 SQL로 우리 표현을 한다. 이게 피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였습니다. 그런데 위에 한 레이어 더 로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를 뷰라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테이블은 여러 개인데 우리가 가상의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가상의 테이블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SQL을 또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뷰라고 하는데요. 뷰가 무엇이냐? 뷰는 일종의 쿼리인데요. 이름을 가진 쿼리. 근데 이게 가상 테이블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뷰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쓸 수가 있는 게 가능한 거냐면요. 일단 이 SQL이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algebraically closed 되어 있습니다. 즉, 이 select statement의 결과가 또 하나의 테이블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테이블, 어떤 쿼리의 결과로 나온 테이블을 실제로 존재하는 테이블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그 위에 또 쿼리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 그 쿼리를 뷰라고 하고요. 이 뷰를 통해서 이 가상 테이블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또 그 위에 SQL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view is a relation defined by a query.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purchase랑 product라는 테이블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store price라는 가상 테이블을 이렇게 create view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store price. 이건요. 이 select를 통해서 이 select statement를 통해서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select statement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테이블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 SQL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스토어 테이블은 애트리뷰트를 두 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X 스토어, Y 프라이스. 그렇죠? 스토어랑 프라이스, 스토어랑 프라이스를 갖게 되는 테이블이라는 것이죠. 가상 테이블이죠. 자, 그래서 스토어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 스토어 프라이스라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이제 또 셀렉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보시면 이 예제를 보시면은 커스터머 퍼처스 스토어 프라이스라고 실제로 스토어 프라이스라는 테이블은 존재하지가 않는데 단지 뷰죠. 이 뷰를 테이블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질의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어, 정보를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이 조건을 맞는 어떤 튜플을 빨리 찾는 것에 굉장히 능수능란하죠. 자, 이런 것들을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란 무엇이냐? 네. 어떤 애트리뷰트에 우리가 조건을 줘서 튜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select from 뭐 이런 테이블로부터 시퀀스가 이거인 것을 찾아줘라. 그럼 튜플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시퀀스가 이거인 것을 고르려면요. 다 모든 튜플을 읽으면서 고를 수도 있지만은 이 SQL을 실행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퀀스 테이블에 이 seq라는 애트리뷰트에 어떤 인덱스를 만들어라. 그러면요, 이 애트리뷰트에 그 적당한 뭐 b 플러스 3 같은 인덱스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런 인덱스를 쓰면요, 튜플들을 일일이 다 검사 안 하고 이 인덱스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조건을 어떤 특정 조건을 맞는 튜플을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애트리뷰트에 뭐 질의가 굉장히 자주 들어온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면요. 그 애트리뷰트의 인덱스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인덱스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SQL을 막 쓰면요. 그 인덱스가 있던 없던 있으면은 이제 쿼리 프로세싱 엔진이 그 인덱스를 써서 처리를 하고 없으면은 그냥 안 쓸 때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사용자는 만들어 놓기만 하고요. 나중에 SQL을 디자인할 때는 그 인덱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도 쿼리 프로세싱 엔진이 있던 없든 그거에 맞게 적당하게 쿼리 프로세싱 그런 엑스큐션 플랜 트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은 SQL 엑서사이즈를 SQLite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QLite 물론 아까 전에 다 다운로드를 하셔서 설치를 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안 하셨으면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테이블을 만듭니다. 다큐먼트 테이블인데요. 자, 이 예제에서는 실제로 다큐먼트 분석을 SQL을 써서 데이터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연습을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이 다큐먼트라는 어떤 테이블을 만드시고요. 그 안에 다큐먼트 아이디 그리고 텀, 실제로 어떤 단어, 그리고 단어가 그 다큐먼트 안에 몇 번 나오냐, 이 세 개의 애트리뷰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CSV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CSV 어떤 파일에서부터 이 테이블로 임포트를 하는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CSV 파일을 어떤 여러분의 페이버릿 텍스트 에디터를 써서 뭐 엑셀을 쓰던가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로 CSV 파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데이터, 자, 이거를요, 여러분의 페이버릿 텍스트 에디터라든가 어떤 엑셀 같은 걸 써서요, 데이터를 이렇게 일일이 다 타입을 하시고요. 네, 아니면 카피 페이스트를 하셔서 네, 다 CSV 파일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임포트 하고 아까 그 우리가 얘기한 다큐먼트라는 테이블에 임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큐먼트를 분석하는 것을 엑서사이즈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개의 쿼리를 엑서사이즈 할 텐데요. 처음 쿼리는요. 이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를 SQL로 바꾸는 거를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이 릴레이셔널 알지브라가 유니온이니까요. 유니온을 써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유니온과 유니온 오를 써서 set 시멘틱과 back 시멘틱이 어떤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을요, 유니온을 안 쓰고 OO를 써서, 웨어 클래스에 OO를 써서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OO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보기 편하고 짧은 SQL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엑서사이즈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 문제는 write an SQL query to count the number of documents containing the word data. 자, 이거는 뭐 쉽죠. 네, 이거는 뭐 그냥 where clause에다가 조건 하나 추가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질의, write an SQL query to find all documents that have more than 3 terms. 이거는 뭐 3개의 텀 이상. 어떻게 보면 이거는 3개의 텀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텀 카운트를
잘 이용을 하면 되겠죠. 네. 네 번째 지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 an SQL query to count the number of documents that contain both the word data and base. 자, 이 네 번째 쿼리는 약간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요, 저 다큐먼트 아이디랑 텀이 있는데 그 텀이 하나의 텀이죠. 그 각각의 텀이 몇 번 나왔느냐만 우리가 우리의 스키마에서 저장되어 있지. 하나의 튜플에는 하나의 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데이터랑 베이스 각각의 이 두 개의 텀을 가지고 있는 다큐먼트가 몇 개인지를 알아내라. 이건 물론 하나의 SQL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룹 바이도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예,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될 약간 트리키한 쿼리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하시고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번 쿼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쿼리인데요. 자, 이 다큐먼트의 그 시밀러리티를 비교할 때 이 많이 쓰는 그 비교 메저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있습니다. 자, 이 다큐먼트들 안에 모든 페어의 다큐먼트에 대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그런 SQL을 만들어 봐라 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rite an SQL query to compute the similarity of every pair of documents in documents. 그렇죠? The similarity here is computed by summing the same term counts of two documents. 그러면서 예제가 나오죠. 이게 코사인 시밀러리티입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일단 모든 페어 오브 다큐먼트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쿼리가 하나의 SQL 스테이트먼트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한번 시간을 내서 충분한 시간을 내서 고민을 해보시고 직접 한번 SQL 쿼리를 한번 디자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SQL 센턴스 그룹 바이를 써서 그리고 그룹 바이 헤딩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애그리게이트 오퍼레이션도 써가지고 이것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SQL로요. 자,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습을 했습니다. SQL을 써서요. 그리고 SQLite를 써서 우리가 실습을 해봤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을 우리가 다뤘고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다뤘고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네, ER 다이어그램 어떻게 하나, 노멀리제이션 어떻게 하나, 그리고 쿼리 프로세싱은 어떻게 하는가, 인덱싱 메소드, 인덱싱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 데이터가 디스크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뭐 소팅, 디스크 베이스드 소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쿼리 엑스큐션 플랜 트리는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리고 트랜잭션 매니지먼트, 에이시드 프로퍼티, 투 페이스 락킹, 그리고 라이터 헤드 로그, 리커버리 이런 것들은 하나도 다루지를 못했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독립적으로 이런 주제들을 다뤄서 하나의 독립적인 세메스터 코र्스를 원래는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 커버를 하지 않고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런 SQL 이용한 데이터 분석만 이 챕터에서 다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